불편한 편의점 파트 1. 저자 김호연, 출판 나무엽 의자, 기획 정지혜, 리딩 이혜리. 오늘의 책은 작은 동네 골목길의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가슴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삶은 관계이자 소통이며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일깨웁니다. 이 책은 각기 다른 인물들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그중 2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며 불편한 편의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편의점 주인 염여사. 염영숙 여사는 우리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노인이다. 그녀는 일평생 교단 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임 후 남편의 유산으로 작은 편의점을 차렸다. 작은 동네 골목길에 위치한 편의점은 인근의 경쟁 브랜드들이 들어서면서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녀 또한 편의점 경영으로 돈을 왕창 벌어들일 생각은 아니었기에 이 작은 편의점의 안위에 미련은 없었다. 평생 사장이나 자영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가 편의점 경영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이 사업장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7살 시연. 당장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오 여사와 성필 씨가 이 편의점의 존재 덕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곳이 그들의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녀에게 이런 사실은 중요치 않다. 자신의 몫은 그저 그들이 새 직장을 구해 떠날 때까지 그들의 보금자리인 이 편의점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인품과 선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도 자신 문제 앞에서는 고장난 저울이 된다. 허황된 한탕 주의에 빠져 앞만 보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주저앉은 철없는 아들은 술에 취해 전화만 했다 하면 자신의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요구만 연불처럼 외는 탓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똑똑하고 야무진 딸은 재테크와 살림매도 능하여 부촌 고급 아파트의 가정을 꾸릴 정도로 잘 살고 있지만 염 여사는 문득 대화의 방향이나 결, 모든 것이 달라진 딸과의 관계를 깨닫고 어느새 딸이 자신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듯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어쩌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들과 넘치게 잘난 딸보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더 가족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린 그녀는 몸싸움까지 해가며 자신의 지갑을 찾아 돌려준 노숙자 독고 씨와 우연한 인연을 맺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노숙을 하는 신세임에도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의 안부를 먼저 물어오는 독고 씨에게 미열과 같은 인류애를 느낀다. 사례로 고작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바라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인 양 쭈뼛대는 그를 보며 그녀는 언제든 자신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고 가라고 말한다. 판매 기한이 지나 폐기된 도시락을 먹으면 되냐는 그의 물음에 염 여사는 단호하게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독고 씨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이 폐기되는 시간에 맞춰 와서
폐기된 도시락을 먹고 간다. 이후 염 여사는 새로운 취업 자리를 찾게 되어 일을 그만둔 상철 씨의 빈 자리를 대신하여 임시로 야간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 술에 취해 편의점을 찾은 불량한 무리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때마침 등장한 덕고 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그녀는 그에게 또 한 번의 신세를 지게 된다. 위협적인 무리를 혼자 몸으로 막아세운 덕에 피범벅이 된 덕고 씨의 얼굴에는 놀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찡그린 미소가 번진다.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는 덕고 씨의 말에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한다. 가불로 돈을 줘서 쪽방에 거처를 마련하게 도와주고 덥수룩한 수염과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히고 나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노숙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작은 인연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고용 계약까지 맺게 된 두 사람. 그는 앞으로 이 작은 편의점에서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까? 두 번째 이야기. 27 아르바이트생 시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재미없는 일생을 살아온 시연은 꿈도 평범한 9급 공무원이다. 문제는 갑자기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어 너도 나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탓에 경쟁률이 점점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만큼은 충분히 지루함에 익숙한 나 같은 인생에게 맡겨줄 수 없나? 이것이 요즘 그녀의 불만이자 고민이다. 여러 알바 끝에 시연이 이 편의점에 정착한 이유는 손님이 없어 몸이 힘들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알바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장님이 너무나 사람 좋은 분이기 때문이다. 손님이 하도 안 와서 시연은 이러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기까지 한데, 사장님은 이 와중에 어떤 노숙자가 오면 돈도 받지 말고 도시락을 챙겨주라고 당부하신다. 그런데 하다못해 이제는 그 노숙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니 하여간 사람이 너무 좋아도 탈이다. 최근 꾸준히 편의점을 드나드는 진상 손님 때문에 안 그래도 골치가 아픈데 냄새나는 노숙자 아저씨에게 업무 교육을 하는 일까지 떠안게 생겼으니 시연은 어딘가가 꽉 막힌 듯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사장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내 최선을 다해 노숙자 아저씨의 홀로서기를 돕기로 결심한다. 노트에 필기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배우는 덕고 씨를 보고 있자니 은근히 뿌듯함이 밀려오는데, 치가 떨리던 진상 손님까지 단번에 퇴치해주니 고맙기까지 하다. 게다가 은근히 일머리가 있는 건지 생각보다 빠르게 일을 습득해서 놀라울 따름이다. 일을 다 가르쳐 이제는 그가 혼자 계산대에서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시연에게 일을 쉽게 알려주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다며 편의점 업무 교육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라고 제안한다. 평소 같으면 헛웃음을 치고 말았을 일인데 왜인지 시연은 그 말에 진지하게 생각에 잠긴 듯하다. 이내 인터넷으로 마이크를 산 시연은 혼자 핸드폰으로 포스기 화면을 비추며 노숙자 아저씨를 가르칠 때를 생각하니 하나씩 영상을 찍어 나간다. 그렇게 시연이 올린 영상들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댓글로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얼떨떨한 기분이 드는 것도 잠시, 시연은 문득 노숙자 아저씨 같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도 이처럼 느리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돌이켜보니 그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보람이 있음을 느꼈고, 그녀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런 사회와의 끈도 없다고 느꼈던 자발적인 아싸인 자신이 무언가 연결점을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녀 역시 독고 씨에게 도움을 받은 셈이었다. 유튜브와 연동된 계정으로 시연에게 낯선 메일이 도착한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메일에는 자신이 편의점 2군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시연의 영상을 인상 깊게 봤다며 편의점 점장직을 제안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점장이라니,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과 높아지는 사회적 지위가 머리를 스치며 시연의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녀의 집에서 5분 거리라고 하니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한다. 걱정 반 미안함 반의 심정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사장님은 시연의 말을 묵묵히 듣고선 말을 꺼낸다. 안 그래도 매출이 나오지 않아 마침 널 자르려 고민했다는 사장님의 대답에 시연이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그것이 혹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갈까 걱정되는 마음을 포장한 사장님의 노련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미안함과 아쉬운 마음에 영글어 나오려는 눈물을 참고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더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그녀에게 염 여사의 진심 어린 축복이 전해지는 밤이다. 지금까지 신화부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